김창옥 선생님에게 직접 얘기하고 싶다는 형제분들이거든요. 여기. 네. 닮았다. 자, 선생님께 직접 얘기 좀 해주시죠. 저희 형이 이제 13년 차로 일하고 있는 이제 산부인과 전문이고요. 저는 10년 차로 일하고 있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의사인데요. 완벽해. 아무래도 이렇게 사람들하고 대화를 많이 하고, 그리고 저희가 하는 대화의 절반 이상은 좀 안 좋은 이야기다 보니까 특히 제가 지금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일을 하고 있거든요. 중환자실에서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올해 초에 제부도 영아 시신 유기 사건이라고 미혼모 분께서 아이 시신을 제부도에 있는 산에다가 유기를 하셨어요. 근데 그 아기를 제가 받았었거든요. 어머나. 본인이 임신한지 모르고 병원에 오셨던 분이 알고 보니 분만이 임박한 상황이었고, 그렇게 응급하게 태어난 경우에는 얘가 몇 주인지 산전에 뭐 이상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기 때문에 중환자실에 입원을 해서 검사를 하고 치료하게 되는데, 별다른 이상이 없다는 걸 확인을 하고 이제 집으로 돌려보냈거든요. 근데 그런 과정에서도 저희가 좀 불안은 하니까, 왜냐하면 지금까지 임신 사실을 모르셨다는 것 자체로도 과연 이제 뭐 준비가 안 되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차례 면담을 하면서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다,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말씀을 해달라고 말씀을 했는데도 데려가서 잘 키우겠다라고 하셨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 한 달 정도 있다가 그런 기사를 접했고, 한 3년 전쯤에 이제 제가 어떤 아이를 진료를 했는데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경찰에 신고를 해서 이제 조치를 하려고 했는데, 이제 제가 신고한 거를 신분을 노출을 해버렸고, 저는 이제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했는데, 그리고 이런 일에 대해서 사명감을 갖고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했는데, 제가 진짜로 생명의 위협을 받고 제 가족의 안전을 위협을 받으니까 이 일을 계속 하는 게 맞나? 하는 생각을 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럼 옆에 형님은? 저는 이제 남자 산부인과 의사다 보니까 제가 당직을 서고 있고, 이제 분만장에서 이제 산모가 많이 아파하셔서 저는 이제 빨리 불이 나게 달려갔는데, 아저씨는 나가요 이러면서 저 발로 걷어차였습니다. 어머. 또 이제 제가 전문의를 결국에 따고 나서 분만 전문 병원에서 이제 근무를 할 때, 이제 임신과 출산 이 과정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일들이 많이 생기는데, 뱃속에 아기가 있는 상태에서 자궁이 파열이 돼서, 그때 이제 다행히도 정말 가까운 대학병원에서 받아줘서 산모 아기가 건강하게 잘 분만을 했었는데, 1분 1초가 정말 그 촉각을 다루는 사안인데, 멀리 있는 병원밖에 자리가 없어서 가는 도중에 문제가 생겼거나 이런 상황이 되면 사실은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에 대해서 의사들이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같이 근무하는 선배 산부인과 선생님들은 이제 여러 가지 소송이 이미 다 걸려 있어가지고 그런 것들을 다 겪고 있는. 산부인과라는 게 사실은 이제 임신이랑 출산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건 이제 산부인과의 산과에 해당하는 항목이고요. 부인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난소암이나 자궁암 이쪽에 부인암 환자분들을 이제 보는 쪽으로 지금 이제 일을 바꿔서 암 환자분들을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항상 이제 한 달에 한두 번씩 정도는 이제 말기암 환자에게 이제 호스피스 치료나 이런 걸 이제 얘기를 해야 되고, 사망 선고도 이제 계속 하다 보니까 이제 죽음에 대해서 이제 많이 이야기를 나눌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어느 순간부터 그런 죽음에 대해서 전달하는 그런 과정이 너무 제 자신이 너무 당연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과정을. 감정도 좀 메말라 가는 것 같고, 이거를 내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의사라는 게 사실 아픈 거 치료하고
죽어가는 사람 살리고 이런 일도 하는 거지만 죽음이란 거를 완전히 피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 그거를 어떻게 하면 환자와 보호자들에게 조금 더 잘 설명하고 저도 제 자신도 그거를 계속 할 수 있게 어떻게 하면은 그 힘들지 않게 잘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가장 큽니다. 선생님 두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죽음에 대한 이야기, 너무 아픈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서 너무 힘들어진다. 근데 그런 얘기를 또 해서 저를 힘들게 하시네요. 근데 나중에 선생님들 방송 봐보세요. 제가 어떤 조크를 딱 할 때 선생님 두 분이 되게 해와 달처럼 웃으시거든요. 그게 되게 햇님 달님 같아요. 누가 햇님인지는 얼굴 크기를 보시면 알게 돼 있어요. 바로 나오네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심각하게 얘기하실 때 그 표정하고 햇님 달님처럼 웃으실 때 여기 에너지가 완전 다르잖아요. 그러니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도 중요하지만 제가 보기엔 저렇게 햇님 달님처럼 웃을 수 있는 어떤 그걸 삶에 둬야 되는 것 같아요. 나를 그렇게 웃게 하고 나한테 에너지를 충전하게 하는 나만의 그것을. 저는 그게 솔직히 말하면 환자 살리는 것보다 더 우선순위라고 생각해요. 선생님들이 반복해서 사람을 살리려면 선생님이 먼저 살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나를 살리게 하는 게 뭐지? 나를 이렇게 햇님처럼 에너지 나오게 하는 게 뭐지? 근데 어느 날 강연을 갔는데 가톨릭 재단이었어요. 원장님이 수녀님이시더라고요. 끝나고 키가 너무 작고 정말 몸이 호리호리하신데 수녀님 옷을 입으시고 저한테 오더니 강사님 오늘 강연 너무 좋았고 제가 식사 모셔야 되는데 지금은 제 기도 시간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 저는 기도 시간 이런 말 잘 좀 생소하더라고요. 근데 그날 되게 저는 제 인생을 두고 전율을 돋을 만큼의 무언가를 배웠어요. 병원이 꽤 크더라고요. 병원에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이 병원을 운영하시는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그 순간 전율로 느끼겠는 거예요. 지금은 당신의 뭐라고요? 기도하는 시간이래요. 그래서 그 어떤 유명한 사람이 오거나 권력에 있는 누가 오거나 어떤 행사가 있더라도 자기의 우선순위는 기도하는 시간이라. 사람들을 살리려면요. 선생님들만의 기도의 시간이 무조건 강추입니다. 그러면 이제 뭐가 기도냐면 그거 끝나보면 알아요. 여러분 인스턴트 음식은 먹으려고 할 때 좋아요? 먹고 나서 좋아요? 먹으려고 할 때. 먹으려고 할 때 좋죠. 네. 운동은 하려고 할 때가 좋아요? 하고 나서가 좋아요? 하고 나서가 하고 나서가 좋지. 맞지. 하려고 할 땐 그게 좋지 않죠. 하려고 할 때는 모든 핑계를 찾으려고 그래요. 이렇게까지 살아야 돼 내가? 뭐가 인간 몸에 좋은 거냐면요. 끝날 때 좋은 게 좋은 거래요. 필라테스 하러 갈 때는 가려고 할 때 좋지 않고 하려고 할 때도 그렇게 좋지 않아요. 막 아파. 근데 끝나고 샤워하고 탁 이렇게 나오면 탁 이게 뭐가 근육도 풀려 있는 네. 것 같고 맞아요. 꼬인 것도 맞아요. 그리고 딱 좋잖아요. 그러면 그게 자기 기도예요. 하고 나서 끝나고 좋은 거. 운동이든 산책이든 책을 읽는 것. 그러니까 종교를 초월해서 자기 기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기도 시간을 지키면 그 기도가 우리를 지켜줄 거예요. 하나 여쭤볼게요. 나의 기도가 그거였구나. 난 그거를 할 때 좀 다시 처음으로 돌아오고 힘도 좀 얻는구나. 어떠세요? 저는 술이 기도였다고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술이.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그때는 그거를 잠깐 잊을 수 있으니까. 근데 이게 20대 때까지는 어느 정도 기도빨이 있었는데 30대 넘어가니까 다음 날이 너무 힘들고 건강도 안 좋아지고 이제 저도 살도 많이 쪘었고 그래서 이제 저도 최근에 이제 테니스를 굉장히 좋아하는 거라서 그렇게 이제 공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이제 다른 제가 평소에 받고 있던 걱정이나 스트레스를 조금 잊을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시간을 내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신으로나 마음으로나 육체로나 누군가를 살리는 게 직업이시거나 아니면 그 일을 부분적으로 하고 계시다면 우리는 더 자기의 기도가 있었으면 좋겠고 그 무언가가 들어와도 자기가 자기 기도를 하는 그 시간을 지켰으면 좋겠어요. 다음은요, 김창옥 선생님에게 또 직접 얘기하고 싶다는 친구분들이 나왔습니다. 어디 계시죠?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작년까지 축구를 하다가 은퇴를 하게 됐는데요. 다들 생각하시는 게 축구 선수라고 하면 되게 돈도 많이 벌고 좀 더 화려하게 살 줄 아시지만 못 그런 선수들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나이가 먹으면 어쨌든 은퇴를 저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빨리 차라리 은퇴를 해서 다른 직업을 찾아서 좀 더 안정적인 삶을 살아야겠다 생각을 해서 은퇴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 이제 인생의 2막을 펼쳐야 되는데 조급하기도 하고 막막하기도 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서 조언을 구하러 왔습니다. 근데 옆에 계신 분은 친구분이신가요? 아니면 같이? 저희가 이제 고등학교 친구고요. 프로팀에도 잠깐 1년 같이 있었습니다. 저는 친구보다 한 3년 빨리 그만뒀어요. 그리고 나서 군대를 해결해야 돼서 입대를 하게 됐는데 하고 나니까 이제 28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뭔가 돈은 벌어야 되는데 뭘 해야 될지 모르겠고 하다 보니까 몸을 쓰는 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뭐 생산직이나 건설 현장 그리고 요식업이나 뭐 이런 데를 많이 다녔던 것 같아요. 최근에 진짜 한 달 전쯤에 취직을 하게 돼서 무역회사에서 이제 미디어 컨텐츠 쪽으로 이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전혀 축구에 관련된 일을 일부러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축구가 약간 애증이어가지고 가르칠 수 있을 만한 실력은 되지 못한다 생각해서 좀 책임감 있는 사람들이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아니 사실 혜정 씨도 원래 모델 하기 전에 농구를 했었잖아요. 저도 초등학교 때부터 저도 이제 프로팀에 있다가 이제 그만두면서 그 말을 너무 공감하는 게 애증의 관계라는 게 내가 평생 해왔지만 이거 말고도 내가 더 다른 걸 잘할 수 있어 라는 것도 있었고 내가 농구했다라는 걸 숨기고서도 뭔가를 다른 걸로 성공하고 싶었다라는 게 좀 강했어요. 그래서 저도 아예 농구에 관한 거는 하지도 않았고 제가 그만뒀을 때 나고자 인생 제 망했다 이런 인식이 다 너무 강해서 진짜로 그만두고 나서 한 2, 3년 되게 방황했던 것 같아요. 저는 너무 방황하고 저는 농구밖에 안 했어요. 제가 이제 축구 선수라고 하면은 빨리빨리 증명해야 되는 삶 속에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야 제가 살아남을 수 있고 또 그래야 제가 이제 미래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런 마음이 아직도 있는 것 같아요. 조급함이 항상 뭔가 결과가 안 나오면 조급해지고 또 혼자 자책하게 되는 부분이 많은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조언을 구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기본적으로 슈팅을 잘하려고 하면 네. 디딤발이 중요하거든요. 디딤발. 디딤발. 우리가 난 진짜 유명한 사람 될 줄 알았거든. 근데 나는 유명한 사람도 유명한 사람인데 동국정은 안 할 줄 알았어. 야, 근데 우리 내일 뭐 하지? 내일?
저 순간 나도 힘들다라고 말했거든요. 근데 저는 우리 남성분이 아름다운 청년이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아름다운 청년이다. 뭘 해도 축구를 하든 영상 관련된 일을 하든 그거 안 할 수도 있어요. 안 해도 괜찮아요. 그쵸. 그리고 제 눈에 보기엔 푸우바오다. 손지사 최고. 죽순을 먹어도 멋있고 나무에서 떨어졌는데도 그럼 사람들이 뭐래요? 푸우바오 다시 올라가 잡아! 그렇게 하나요? 아니죠. 떨어져가지고 막 굴르면 그걸 갖고 너무 사랑스럽게 보고 너무 막 좋아하고. 근데 우리는 이렇게 잘한 것 같아요. 떨어지면 왜 떨어졌어? 생각해. 그리고 죽순 몸 관리 안 해. 죽순 3개 이상 먹으면 안 돼. 지금 미쳤어? 그러니까 그게 필요가 없는 게 아니라 우리의 내면과 시작은 푸우바오 같은 관계였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푸우바오를 보듯 우리 자신을 대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에요. 그래, 뭘 해도 괜찮다. 실패는 없다. 그거 축구하다가 축구 안 했다고 실패 아니다. 맞아. 우리는 그 시절을 경험한 거다. 그 시절을 살아간 거. 그렇게 보는 시선? 그게 전 1번인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관리할 게 있으면 관리해야죠. 전 그래서 막 여성분들이 뭐 교수님 저 살쪘죠? 그러면 있는 그대로 아름답다. 집에 갈 때 뛰어가라. 뛰어가야겠다. 뛰어가라가 먼저가 아니에요. 에? 있는 그대로 아름답고 소중하다. 우리가 진짜 기억해야 할 건 그거다. 근데 우리는 이 케어, 보살핌은 못 받고 관리만 한 것 같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되겠어? 이렇게 해서 프로 될 거야? 그러니까 잘하려고 하잖아요. 잘하려고 하니까 몸에 힘이 들어간다고요. 들어가니까 부상으로 연결된다고요. 그리고 골문전에 가서 힘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조금 힘이 들어간 게 공이 떠버리잖아요. 근데 상대적으로 막 그 즐겁게 하는 애들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걔네는 거기에서 창조적 플레이가 나오잖아요. 그 짧은 시간에. 근데 한국 사람들이 흥미로워요. 뭐냐면 자기가 처음에 한 것으로 자기의 끝을 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맞아. 전공에서 유연해라. 진짜 중요한 건 우리의 전공이 아니라 우리다. 그러면 여기서 필요한 게 뭐냐? 유연성이죠. 그치. 사고의 유연성이. 맞아. 그 사고의 유연성은 어디에서 오냐? 나에 대한 내 생각.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게 사는 동안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사람이든 분야든 가치관이든. 왜?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게 생길 때 우리는 비로소 알게 되는 게 내가 되게 사랑받았다는 거나 내가 되게 가치가 있다는 걸 그때 아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지금 축구에 엄청난 열매를 맺지 못했잖아요. 성과에. 열매가 맺지 않아도 나무다. 화려한 꽃을 피지 않아도 대단히 달콤한 열매를 맺히지 않아도 두 분은 이미 나무다. 소중한 시간이고 소중한 인생이고